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이론하시느라 조금 힘드셨죠? 외울 거 조금 많고 그리고 완전 처음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토대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문제풀이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요약본 있죠? 보시고 풀어보세요. 그냥 외워서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찾아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이런 내용 자체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뒤에 거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활용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무 상태랑 경영 성과 이 두 개가 지금 키포인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재무 상태 표죠. 자,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리고 어떤 게 나와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었어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손익 계산서였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영성과, 이게 뭘 나타내냐? 수익하고 비용을 나타낸다. 그래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회계 처리를 찾아라 라고 하면 수익하고 비용을 찾아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르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재무 상태의 일정 시점, 이건 맞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이런 거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를 말하는 거겠죠. 주주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업원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재무제표의 종류 나왔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재무제표는 총 5가지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요 두 개는 내용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마지막 주석입니다. 요걸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주기예요. 주기는 아닙니다. 얘는 5가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5가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거래 결합관계. 우리 거래의 10요소, 일반적으로는 8요소라고 한다고 했죠. 거래의 8요소. 이렇게 해놓고, 자, 차변에서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한다. 네, 대변에서. 나머지 2개, 부채하고 자본은 어디서 증가해요? 대변에서 증가를 하죠. 여기가 본인들의 위치라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차변에 오면 어떻게 돼? 감소한다.
그리고 비용하고 수익이 있었는데 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발생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비용의 발생 그리고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된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차변에서 부채가 증가한다. 그리고 대변에서 부채가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채는 반대로 되어야죠. 지금 차변에서 감소하고 부채가 대변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차변에서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서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 자산 둘 다 있고요. 차변에서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용의 발생, 차변 맞고요. 대변의 자산의 감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자본 파트 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릴 건데 그냥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나왔습니다. 기초. 기초는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월 1일이라고 했죠. 자, 1월 1일. 좀 위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쓰니까 계산을 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음. 1월 1일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자산, 부채, 그리고 요거 두 개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자본을 알 수가 있죠. 자, 1월 1일이라고 써 있으면은 얘를 기초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초 부채, 그리고 마지막 기초 자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말도 있어요. 기말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그리고 기말 자본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응용하는 게 있었어요. 자, 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내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월 1일 날 순수한 내 거가 이만큼 있었는데 우리 기간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었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 단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총수익으로 할게요. 자, 총수익.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를 썼는지도 궁금하겠죠. 자, 총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차감을 해주면 뭐가 나와요? 2번 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이다. 단기 순이익.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쓴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장사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뭐 손실로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단기 순이익으로 나와요. 지금은 플러스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월 1일 날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만큼을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월 31일에 기말 자본이 나오겠죠. 그래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기본 공식이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본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왜? 자본에는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건 완전 기본 문제예요. 밑에 문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자산이라 그랬어요. 어디? 여기. 기초 자산이 9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 부채가 4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이 11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말 부채가 5만 원이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차변이 9만 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9만 원이야. 그런데 내가 갚아야 될 게 4만 원이 있대요. 그럼 순수한 내 건 얼마? 5만 원. 5만 원. 자, 기초 자본은 5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말 자산은 11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1만 원인데 그 중에 갚아야 될 게 5만 원이래. 그러면은 나 얼마만 낼 거예요? 순수하게? 6만 원. 자, 1월 1일에 순수한 내 거가 5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더니 6만 원이 됐어요? 만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다가 비용을 줬어요. 그럼 수익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비용이 뭐 한 3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럼 내가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예요? 얼마에서 3만 원 빼야지 만 원 될까요? 4만 원이 되겠죠. 총수익 4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초 자본, 얘는 5만 원이다. 맞는 것 같아요. 5만 원.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당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당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자산은 2만 원 증가했고 부채는 만 원 증가했네요. 이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솔직히 얘가 아니고 얘죠, 얘. 기말 자본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네가 물어보는 거는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거를 구할 수 있느냐. 요것만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말 자본 얼마예요? 6만 원이죠. 그러면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본 문제 유일하게 이거 하나 나와요. 하나 나오는데 대부분 못 풀어요. 요 흐름을 몰라서. 바꿔 말하면 자본 문제는 얘만 나오니까 이 흐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본 파트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흐름이 이렇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공식은 써놓으시면 좋아요. 활용은 해보시면 좋으니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5가지라 그랬죠. 그 중에서 경영성과 나왔어요. 경영성과 나오면 바로 나와야 돼요? 수익과 비용이다. 자,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 표 뭐라고요? 손익계산서다.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 판료소 또 나왔습니다. 요거 한 번 더 써드릴까요? 차변의 요소와 대변의 요소 구분이래요. 그냥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부채, 본인의 자리 어디예요? 대변이죠, 대변. 증가하려고 그러면 대변으로 가야겠네요. 자본, 얘도 대변입니다. 근데 본인의 자리가 아니고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차변으로 가야겠네요. 마지막 수익, 얘는 그냥 대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그냥 대변이고요. 그러면 대, 차, 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변과 차변과 대변. 네,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유동자산과 그리고 비유동자산 여기를 많이 물어보고요. 부채는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유동성이 큰가 작은가 그리고 당재 투유무기 그거 순서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자, 단기는요 유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중에서 단기랑 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1년이거든요. 1년 이내. 그럼 유동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비유동 있었죠. 얘는 장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는 이제 1년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단기 매매 목적,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사고 파는 걸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요거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만 더 볼게요. 요거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유동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좌하고 재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재고자산은 목적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죠, 판매. 판매도 중요한데 이제 상거래. 그냥 판매라고 하면 또 이것도 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상거래. 주로 내가 파는 물건,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단기 매매 목적, 이거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짧은 시간에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길면은 투자자산 쪽으로 들어가지만 짧기 때문에 이제 유동으로 들어온 건데 재고자산은 들어갈 수가 없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단기가 붙으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당좌로 들어가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 쪼개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까지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뭐라 그랬죠? 현금화가 빠르다. 자, 우리 순서가 당재, 투유무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기록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아니죠.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많이 틀리실 것 같은데 상계라는 게 우리가 받을 돈이 100만 원 있고 갚을 돈이 50만 원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50으로 기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고 투자자들, 주주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갚아서 우리 회사의 돈이 얼마가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나 혼자 생각으로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계하여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면 유동이라 그랬죠. 그리고 단기로 나왔어요. 이것도 유동이에요.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실질적으로 뭔가가 오고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약만 한다. 또는 뭐 주문만 했다. 취직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안 돼요. 단 계약금이 있으면 그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계약금 많이 나온다고 했고요. 이거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 이거는 계정 과목을 좀 알아야 되는데 1번 제외하고 2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입사원 김사랑 씨를 채용만 했어요. 채용하고 월급을 줬다라고 하면 그때는 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용만 했어. 나간 게 없는데 뭘. 이건 회계상의 거래 아니고요. 신규 거래처로 선정만 했어요. 어떡하라고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도 임차하기로 결정만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임차라는 거는 내가 월세 내고 빌린다라는 소린데 결정만 했어요. 아직 월세랑 보증금 안 줬어. 얘도 분개할 게 없죠. 그런데 얘는 상품 일부가 파손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얘가 막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이라는 자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회계 처리는 해줘야 돼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사라졌다.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에 상품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
그런데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이 망가진 거예요. 그냥 파손된 거잖아. 화재로 인해서. 이런 거.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2급에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뭐 파손됐다. 뭐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한 거. 수익하고 비용을 찾아라. 요거는 계정 과목을 조금 알아야 돼요. 뭐 계정 과목 표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예수금. 요거는 나중에 급여. 여러분들 월급 지급할 때 나오는 세금 떼는 거에서 나오는데 계정 과목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얘도 자산입니다. 통장에다 돈 집어넣은 거니까. 미수금. 자산이었고요. 상거래 이외 외상으로 했을 때 자산. 그리고 현금 자산이고요. 자, 통신비 나왔습니다. 통신비. 이거는 우리 계정 과목이었죠. 통신비. 얘는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차입은 돈 빌린 거라 그랬죠. 자, 대여금이랑 차입금이랑 구분 잘 해주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 돈 빌린 거가 차입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래 판료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래 판료소 구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합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차변 2개가 오거나 대변 2개가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의 증가, 차변이고요.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되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 대변입니다. 이것도 되네요. 자산의 증가, 요거 차변이고 자본 감소, 자본의 원래 위치는 대변이니까 요거는 차변이 되겠네요. 그럼 차변이니까 요거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죠. 네.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만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자본 문제는 다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의 심화 과정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난이도일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한번 보시고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기, 2기. 이게 조금 중요해요. 1기를 올해라고 치면은, 즉 당기라고 하면은 얘는 내년도 차기가 됩니다. 이거를 염두에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기말 자본금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빈칸을 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을 기초라고 했고요.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생하는 거 있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냐 나타내는 거 손익계산서라고 했습니다. 손익계산서 총수익과 총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놓고 숫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자, 기초자본금 나왔습니다. 기초자본금 30만 원이고요. 기말자본금 모릅니다. 몰라. 그리고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있는데 총비용을 모르네요. 총수익이 10만 원이고요. 총비용 모르고 순이익이 3만 원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월 1일에 나는 3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벌고 쓰고 했더니 순수한 이익이 얼마가 나왔어요? 3만 원이 나왔어. 그럼 30만 원에다가 3만 원 더하면 12월 31일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33만 원을 가지고 있다. 비용도 빈칸 넣기 해볼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썼더니 3만 원이 남았어요? 7만 원이 되겠죠. 뭐 이 정도는 산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기 꼭 활용하세요. 암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계산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기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12월 31일, 기말이 12월 31일이라 그랬어요. 올해 12월 31일.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돈을 벌었는데 올해가 끝났으니까 와, 다 벌었다. 내년은 새로 시작하자. 이러지 않죠. 그냥 날짜 하루만 바뀐 거잖아요. 언제로? 1월 1일로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기말 자본금 어디로 넘어가요? 다음 연도 1월 1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의 기말 자본금은 차기 내년도의 기초 자본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33만 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올해의 기말과 내년도의 기초는 똑같다. 반대로 전기의 기말, 작년에 12월 31일하고 올해의 1월 1일은 동일하다.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차기 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똑같고 지우고, 자, 집어넣어 봅시다. 자본, 기초 자본, 요거 33만 원이고요. 네, 33만 원이고요. 기말 자본 여전히 모릅니다. 수익하고 비용, 이번엔 비용을 줬네요. 총 수익이 40만 원이고요. 내가 쓴 돈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3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또 덧셈 뺄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순이익이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계산할 수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만 원을 벌었어요. 하지만 33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 남은 순이익은 7만 원이 되겠죠. 1월 1일에 33만 원이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12월 31일에 얼마가 나오겠어요? 4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있죠. 밑에 문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기초 자산 있고 기말 자산 있고 기초 자본, 기말 부채 T자 그려서 숫자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수 없을까 봐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 활용해서 문제 푸시고 다음 강의 때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확인하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강의 때 밑에 문제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